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이 삐뚤어질 와라고 하는 한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특이하죠? 이 삐뚤어질 와자 들어간 한자 한번 정리 같이 하시죠. 꼭 경희서당 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338쪽, 389쪽에 정리해 놓았으니까 함께 보시면 유익하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만 봐도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이 삐뚤어질 와자 들어간 한자에서는 소용돌이와 달팽이와 움집 와자가 있습니다. 다 와로 끝나는 한자들을 유념하게 보십시오. 소용돌이와 달팽이와 움집 와자입니다. 그 다음 발음은 바뀝니다. 진할과, 노구속과, 재앙화. 제일 특이하죠? 발음이 좀 특이해서 뒤로 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닌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삐뚤어질 와자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자는 뭘로 아시죠? 그렇죠. 뼈걸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뼈에 있는 고기를 먹는 입이에요. 다로리 아래 오면 고기니까 뼈에 있는 고기를 먹는 입에서 입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면 이것 자체도 뼈를 발라냈다라는 뼈 발라낼 과라고 하거나 또는 뭐 살을 발라낸 그냥 뼈 모양으로 보셔도 되고요. 입구를 해서 살을 발라내고 난 앙상한 뼈 모양인데 뼈에 붙은 살코기를 먹으려면 입이 어떻게 됩니까? 삐뚤삐뚤하죠. 여러분 뼈에 붙은 갈비 뜯어보셨죠? 맛있게 뜯다 보면 입에도 붙지만 입이 이렇게 삐질삐질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입구를 집어넣어서 더 강조해서 우리가 입이 돌아가는 한의원에서 아는 중풍 이야기 있죠. 구안화사 할 때도 이렇게 입구를 붙여서 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입이 삐뚤어진 이유는 지금 고기 먹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용돌이 와자 보시겠습니다. 물수를 집어넣습니다. 물이 입모양이 삐뚤어지듯이 반듯하게 흐르지 않고 소용돌이를 칩니다. 이렇게 뭐 소용돌이 치듯이 돌아간다고 좀 보실까요?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물을 뜻합니다. 소용돌이 친다는 말이 지금 평안하지 않다는 말에서 와중, 소용돌이 치는 중에, 일이 시끄럽고 힘든 중에 라는 뜻이어서 우리 많이 쓰는 말입니다.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와중은 물이 소용돌이 치다, 일이 시끄럽다, 생활이 복잡하다, 그 와중에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이 쓰는 건데 이게 한자라는 게 좀 특이하죠? 그 다음 달팽이 화자를 보시면 벌레축은 이렇게 벌레나 파충류나 곤충류를 뜻할 때 한자에서 쓰는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삐뚤어질 와자가 발음 역할도 하지만 달팽이에 있는 이 집 모양처럼 빙빙 돌아간다로 좀 보시면 연체동물 달팽이 껍질 삐뚤어진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여기 더듬이 보시죠? 달팽이의 이 더듬이 둘이 얘네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의미도 없죠. 와닥지쟁이라는 거사성어 있습니다. 달팽이 뿔 두 개가 자기 머리 위에서 지들끼리 싸웁니다. 너무너무 하찮은 다툼이어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달팽이 뿔 둘이 싸우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몰라요. 그래서 작은 나라끼리 싸우는 것을 조금 더 낮게 표현할 때 와각지쟁이라고 합니다. 싸웠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하찮은 일을 뜻할 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움집와 보겠습니다. 그 위에 구멍혈을 집어넣어서 동굴 상징하게 되는데 삐뚤삐뚤하게 아주 규격을 잘 맞춰서 지금처럼 착착 아파트처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파가지고 사는 건데 그림을 좀 가까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그냥 파서 사는 움집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삐뚤삐뚤하게 지어서 사는 최초의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집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를 뭐 와굴이라고 하고 그런 동굴 이런 집들을 그래서 봉화라고 하는 그래서 벌들이 이렇게 집을 짓는 것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움집 모양 할 때도 삐뚤삐뚤한 집 할 때도 쓴다. 진할과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진할과는 한자보다도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단어부터 보시면 과거, 과실, 경과, 과로, 과유불급 이렇게 정말 많이 쓰는 한자니까 지나치다라는 뜻인데 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삐뚤어진 잘못된 일을 했다. 그건 먼저 뭐 시간이 가면 지나가지만
그게 나의 뭘로 남는다? 허물로 남는다. 그래서 지날까는 지나갔다. 그렇지만 나의 잘못으로 남는다 해서 허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갔다는 과거가 되고 나의 허물일 때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경과도 지나갔다가 되고 과로는 너무 피곤하게 지나쳤다는 뜻이고 과유불급도 너무 지나친 거나 불급, 모자라는 것은 적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고사성어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이럴 때도 쓰는 과자가 여기에 있네요. 자, 삐뚤삐뚤한 일, 삐뚤삐뚤한 입모양, 삐뚤삐뚤 삐쭉삐쭉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지난 나의 잘못한 일 허물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 발음이 과가 됐어요. 주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 발음이 하나 더 있는데요. 노구소과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4번 급수에 좀 등장을 하는 한자인데요. 이렇게 노구솥이라고 하면 쇠를 녹여서 만드는 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쓰는구나. 그래서 더 고미력 이렇게 쇠금을 강조해서 노구솥을 만들었습니다. 쉽죠? 마지막인데요. 재앙화 혼자 과도 아니고 와도 아닌 이제 와가 어디까지 왔냐? 화가 됐습니다. 삐뚤어진 건 아까 실수, 잘못된 입비죽거릴 일입니다. 그럼 삐뚤어진 행동을 하면 누가 가만두지 않느냐? 보일신은 신하고 관계되는 불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신에도 들어가는 것처럼 신이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다. 신에게 재앙을 받는 이유는 삐뚤어진 행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근이다. 재앙의 근본이 되었다. 재앙이다. 재앙제자죠. 화와 복 둘이 반대말이고요. 그래서 화와 복을 활용한 사자성어를 보면 화가 도리어 복이 된 일도 있구나라고 할 때 전화이복이라고 할 때 쓰는데요. 재앙 화자는 삐뚤어진 행동으로 우리가 받는 건데 요즘 자연의 역습이라고 해서 정말 자연이 화가 나서 우리한테 보복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자연을 정말 소중하게 아끼지 않아서 너무 덥고 춥고 폭우에 가뭄에 홍수에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